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만난 부자 중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돈 때문에 불행하다면 돈을 버리겠죠. 그걸 왜 모으고 간직하려고 하겠습니까? 행복을 무조건 돈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뭐 이거 맞아요. 돈 이전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 나의 일, 취미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 미시간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가? 돈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돈입니다. 물론 돈만 있다고 당신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주문을 외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불법적인 일, 나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돈은 매년 전 세계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새로 찍어내는 돈을 나에게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공신이나 충신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양반 귀족, 그리고 사대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 사이즈가 내년엔 중국이 되나요? 그러나 현대와 같은 이런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은 무조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찍어내는 돈 누가 가져가시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서부터라도 뺏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오지 못하더라도 뺏기지는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다 공짜다. 자연,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인생 최고의 공짜인 순간을 즐길 수 있는가? 돈과 행복의 실체는 다르다. 그들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부자이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고 불행하거나 부자이고 행복하거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 있다. 왜 돈과 행복을 같이 가지면 안 될까? 돈은 행복을 만든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종종 시간을 버는 수단이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한다면 돈에 대해서 연구하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나눌수록 더욱더 행복하게 된다. 주변을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온갖 풍요로움으로 채워라. 역사상 최고의 부자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돈을 무작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경제 효과와 돈을 쓰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돈이 행복을 만든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하고 싶어요.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식을 서포트해줄 돈이 없다. 행복하지 않지 않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돈입니다. 뭐 요즘은 돈과 시간적 여유와 이런 거를 다 충족시켜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거는 돈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을 당신은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세금 인상, 노조 결성, 자선 확대를 통한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이 대체 뭘까? 부자들이 이 법칙을 알고 잘 이용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용당한다.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즉 정지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직선 운동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부자들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는 주장보다 더 심오한 주장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치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 당신이 부와 돈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설사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그러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진입로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에너지의 모든 거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돈을 버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인구의 20%가 80%가 소비할 것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몇 년 동안은 돈을 벌기 힘들지만 먼저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재산과 소득을 크게 늘린다. 효과적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비자들도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 당신이 마약 중독자에게 돈을 줄 때는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안다. 당신이 어떤 소비자에게나 돈을 줘도 그 돈은 이전에 그가 소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된다. 생산자들은 더욱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할 것이다. 당신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생산 시스템을 가질 거냐? 소비 시스템을 가질 거냐?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부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소비하느라고 하루에 10시간을 써요. 어떤 사람은 생산하느라고 10시간 씁니다. 이 생산하느라고 10시간 쓴 사람은 소비할 시간도 없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 버느라고 딴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는 우리 모두가 백만자가 되고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의 돈을 갖고 있는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실제로 돈이 많다는, 즉 돈이 사실상 무한대로 있다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 이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 돈은 많습니다. 진짜 널려 있어요, 돈이. 그 돈을 내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내 돈은 없어. 이게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돈은 나에게로 오게 하는 물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억만장자 DNA는 없다. 좋은 말이네요. 돈은 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만 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그런 재주가 없다라고 또 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아예 착각을 할 거면 내가 억만장자의 DNA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착각 아닐까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왜 현실 감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80대 20의 법칙이 나와 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20이죠. 근데 내가 그 20%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 얘기를 그나마 고개를 끄덕끄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80%의 대열에 있는데 내가 이미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돈을 모을 거야. 그거를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요. 80% 대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너 현실적이지 않아. 너 너무 몸상가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칠판에다가 쓰세요. 노트에다가 쓰세요. 말하고 싶어 죽을 만큼 간절하니까 쓰고 읽고 혼자 있는 곳에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시죠? 부정적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라는 거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방어태세가 있잖아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시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매일매일 끝없이 생산되고 있는 사회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욕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에서 물질로 변할 뿐이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단지 그것에 가장 적게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에 가장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이다.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어디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그 이자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입니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곳으로. 돈도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돈에 대해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읽어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들은 부자가 되려는 교육이 아닙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교육입니다.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가르쳐주려고 그러면은 그 교육을 만들고 기획했던 그 생산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